연말의 시상식을 보면 턱시도와 드레스를 입은 연예인들이 화려하게 웃고 있죠. 그런데 채널을 돌려도 또 돌려도 똑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방송사 이름만 다를 뿐 어딜 가나 시상식 또 시상식입니다. 보다 보면 어떻습니까? 솔직히 좀 지루합니다. 상 이름은 왜 그렇게 긴지, 베스트 커플상은 뭐고, 뉴스타상은 또 뭔지, 심지어 공동수상은 왜 이렇게 남발하는지, 저 트로피가 진짜 가치가 있는 건지 의심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친구들과 카톡방에서는 이런 말이 오갑니다. 야, 저거 그냥 출석상 아니냐? 온 사람 다 챙겨주네. 네,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불편한 진실이죠. 재미도 없고 감동도 예전 같지 않고 공정성 논란은 매년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시청자들도 욕하면서 보고 상을 받는 연예인들도 스케줄 쪽에서 힘들게 가고 방송사는 수십억 원의 제작비를 쏟아부으면서 욕은 욕대로 먹습니다. 도대체 왜 이 비효율적이고 지루해 보이는 행사를 수십 년째 그것도 목숨 걸고 계속하는 걸까요? 그냥 연말 분위기 내려고? 아닙니다. 방송국 놈들이 그렇게 낭만적인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이 화려한 트로피와 꽃다발 뒤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치밀하며 때로는 섬뜩하기까지 한 자본의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연예인 시상식, 그 이면에 흐르는 거대한 돈의 강물, 시상식의 경제학에 대해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려 합니다. 이걸 듣고 나면 올 연말 시상식은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화려한 레드카펫을 걷어내고 그 밑바닥에 깔린 계산기를 두드려 보러 가시죠. 먼저 방송사 입장부터 따져보겠습니다. 방송사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죠. 요즘 지상파 시청률 예전 같지 않다는 말 많이 듣죠? 유튜브다 넷플릭스다 해서 TV 보는 사람이 확 줄었습니다. 평소 예능 프로그램 시청률이 3%, 5% 나오면 대박이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연말 시상식은 욕을 먹네 마네 해도 기본적으로 시청률이 보장되는 효자 상품입니다. 1부, 2부 나눠서 길게는 4시간 넘게 방송하는데 그 긴 시간 동안 광고가 완판될 확률이 가장 높은 프로그램이 바로 시상식입니다. 여러분, TV 광고 단가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아시나요? 시청률도 중요하지만 누가 보느냐와 어떤 시기에 보느냐가 핵심입니다. 연말연시는 기업들이 마케팅 예산을 가장 공격적으로 쏟아붓는 시기입니다. 한 해 동안 남은 예산을 소진해야 하기도 하고 새해를 앞두고 브랜드 이미지를 각인시켜야 하니까요. 이때 온 가족이 모여서 보는 시상식은 기업 입장에서 거부할 수 없는 매력적인 광고판입니다. 평소 예능 프로그램 광고 단가의 1.5배에서 많게는 2배까지 뛰어도 광고주들이 줄을 섭니다. 방송사 입장에서는 하루 저녁 제작비가 좀 많이 들어도 4시간 내내 최고 단가로 광고를 꽉 채워 팔 수 있으니 남는 장사도 이런 남는 장사가 없는 겁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건 콘텐츠 저작권이라는 무형의 자산입니다. 이게 진짜 노다지입니다. 시상식은 그해 가장 핫한 스타들이 총출동합니다. 유명 가수들의 특별 공연, 배우들의 수상소감, 드레스를 입은 화려한 모습들. 이 모든 장면의 저작권은 고스란히 방송사가 가집니다. 시상식이 끝나면 유튜브나 네이버 TV 같은 플랫폼에 오오 축하 무대, 오오 눈물의 수상소감 같은 클립 영상이 쫙 깔리죠. 이 조회수가 적게는 수십만에서 많게는 수천만 뷰까지 나옵니다. 이 클립 영상들에서 나오는 광고 수익이 어마어마합니다. 방송은 딱 한 번 나가지만 이 영상들은 디지털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서 돈을 벌어옵니다. 심지어 10년 전, 20년 전 시상식 영상이 알고리즘을 타고 역주행하기도 하죠. 방송세계 시상식은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두고두고 수익을 뽑아낼 수 있는 최고급 지적재산권을 확보하는 날인 셈입니다. 그러니 방송사가 시상식을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카메라를 돌려 주인공들, 바로 연예인들을 비춰봅시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시상식에 가면 출연료를 엄청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천만에요.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짭니다. 가수들이 연말 무대 준비하려면 의상비, 백댄서 비용, 편곡비, 무대 장치비 등 수천만 원이 깨집니다. 배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리스트 비용에 벤 차량 유지비까지 하면 하루에 나가는 돈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방송사에서 주는 출연료는요? 대부분 거마비 수준, 그러니까 차비 정도 챙겨주는 게 끝입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출연료가 0원이거나 오히려 소속사가 돈을 써가며 무대를 꾸미기도 합니다. 적자를 보면서 나가는 거죠. 아니, 돈도 안 되고 몸만 힘든데 콧대 높은 톱스타들이 왜 굳이 거길 나갈까요? 바보라서 그럴까요? 여기에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신호효과, 시그널링 이펙트가 작용합니다. 쉽게 말해 나는 이 정도 급이 되는 사람이다
라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는 겁니다. 시상식 트로피 하나가 연예인의 몸값을 결정짓는 가장 확실한 인증 마크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배우가 드라마 한 편을 찍고 광고 모델 제의를 받습니다. A급 모델료가 3억 원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이 배우가 연말에 연기대상에서 최우수상이나 대상을 받았다. 그러면 다음 날부터 이 배우의 모델료는 5억 7억으로 뜁니다. 단순히 상 받았다는 명예 때문이 아닙니다. 광고주들에게 이 사람은 올해 가장 검증된 가장 핫한 인물입니다. 라는 공증을 받은 셈이거든요. 그러니 연예인 입장에서는 시상식 당일의 수천만 원 적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날 밤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순간 내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일 수입의 앞자리가 바뀌니까요. 이건 비용이 아니라 확실한 수익이 보장된 투자인 겁니다. 게다가 패션, 뷰티 업계에 보이지 않는 손도 작용합니다. 여배우들의 드레스 전쟁 많이 들어보셨죠? 시상식 다음 날이면 포털 사이트 메인에 오 드레스, 오 파격 노출 같은 기사가 도배됩니다. 이때 입은 드레스, 신은 구두, 착용한 주얼리 브랜드가 어디건지 정보가 쫙 퍼지죠. 명품 브랜드들에게 레드카펫은 전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런웨이입니다. 그래서 A급 스타들에게는 브랜드들이 제발 우리 옷 좀 입어달라고 줄을 서고 협찬은 물론이고 거액의 홍보비까지 따로 챙겨주기도 합니다. 연예인 입장에서는 화려하게 꾸미고 가서 스포트라이트 받고 몸값 올리고 패션계의 러브콜까지 받으니 출연료 몇 푼 안 주는 건 사실 문제가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는 법입니다. 방송사와 소속사 사이에 이 알력 다툼, 즉 정치질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시청자들이 가장 불만을 가지는 부분, 바로 공동수상 남발과 참석상 논란입니다. 대상을 2명한테 주고 없던 상을 급조해서 주고 안 오면 안 주고 이거 보면서 아니 상이 무슨 장난이야 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이것도 비즈니스의 관점에서 보면 철저하게 계산된 행동입니다. 방송사와 대형 기획사는 일종의 공생관계이자 인질극을 벌이는 사이입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방송사 PD가 올해 최고의 활약을 한 톱스타 A에게 전화를 합니다. A씨, 이번 시상식 오실 거죠? 대상 유력합니다. 그런데 A씨 스케줄이 안 돼요. 혹은 다른 방송사 시상식에 가야 해요. 그럼 PD는 어떻게 할까요? A씨 소속사에 있는 신인 아이돌 그룹 B를 인질로 잡습니다. 이요, ASC 못 오신다고요? 그거 참 곤란하네. 우리 음악방송에 B그룹 출연시키기로 한 거 다시 생각해봐야겠는데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기획사가 방송사를 압박하기도 하죠. 우리 A급 배우 내보낼 테니까 우리 신인 배우 신인상 하나 챙겨주시죠? 이런 식의 딜이 물밑에서 치열하게 오갑니다. 그러다 보니 방송사 입장에서는 누구 하나 섭섭하게 하면 안 되는 상황이 옵니다. A도 챙겨줘야 내년 드라마에 출연시킬 수 있고 B도 챙겨줘야 예능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뭐다? 바로 공동 수상과 듣도 보도 못한 상들입니다. 베스트 커플상, 베스트 팀워크상, 글로벌 아이콘상. 이름은 그럴싸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와줘서 고맙다. 이거 받고 내년에도 우리랑 일하자. 라는 일종의 영수증이자 계약금인 셈입니다. 시청자 눈에는 권위가 떨어지는 총흙처럼 보이지만 업계 내부자들에게는 내년 비즈니스를 원활하게 돌리기 위한 윤활유를 바르는 필수적인 과정인 거죠. 상의 권위보다 당장의 관계 유지가 돈이 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최근 몇 년 사이 아주 흥미로운 지각 변동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이 TV 시상식 카르텔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OTT와 유튜브의 등장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배우나 가수들이 TV에 못 나오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방송사가 갑이고 연예인이 을이었죠. 그래서 부르면 가야 했고 상 주면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로 전 세계 대박을 터뜨린 배우가 굳이 국내 방송사 연말 시상식에 목을 맬까요? 빌보드 차트를 씹어먹는 아이돌 그룹이 시청률 3%짜리 가요제에 나가서 찬밥 대우받으며 고생하고 싶을까요? 안 합니다. 이제 톱스타들은 내가 굳이 라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연말 시상식에 진짜 대상감 배우들이나 톱 아이돌들이 불참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스케줄 핑계를 대지만 사실은 득실을 따져봤을 때 실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겁니다. 나가서 들러리 서느니 차라리 그 시간에 유튜브 라이브 켜서 팬들이랑 소통하거나 해외 투어 도는 게 훨씬 이득이거든요. 방송사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주인공 없는 잔치가 되어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즘 시상식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아세요? 글로벌과 팬덤에 목숨을 겁니다. 심사위원 점수보다 전 세계 팬 투표 비율을 확 높입니다. 왜냐? 한국 시청자들은 떠났지만 글로벌 K컬처 팬들은 아직 충성도가 높거든요. 그들이 앱을 깔고 투표권을 사고 광고를 봐주면서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시상식은 단순히 한 해를 정리하는 축제가 아닙니다. 거대한 데이터 장사이자 플랫폼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어떤 시상식은 아예 해외에서 개최하기도 합니다. 일본이나 동남아 돔구장을 빌려서 비싼 티켓 팔아가며 공연 형식으로 진행하죠. 이건 더 이상 우리가 알던 그 방송 시상식이 아닙니다. 방송은 거들 뿐 사실상 거대 콘서트 사업이 된 겁니다. 티켓값, 굿즈 판매, 유료 생중계권, 여기서 나오는 수익이 광고비보다 훨씬 짭짤하거든요. 우리가 방구석에서 재미없어 하고 채널 돌리는 사이에 시상식은 이미 국경을 넘어 다른 주머니를 털고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나니 어떠신가요? 연예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트로피를 주는 그 장면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지 않나요? 누군가에게는 감동의 순간이지만 그 이면에는 치열한 계산과 거래, 그리고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이 얽혀 있습니다. 방송사는 광고와 저작권을 위해 판을 깔고, 연예인은 몸값을 높이기 위해 그 판에 뛰어들고, 기획사는 소속 연예인들의 미래를 위해 딜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욕하면서도 궁금해서 혹은 내가 좋아하는 스타가 나오니까 그 판을 소비해주고 있죠. 결국 시상식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욕을 먹든 칭찬을 듣든 돈이 흐르는 곳에는 시장이 형성되고 그 시장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분명합니다. 시청자들의 눈높이는 점점 높아지고 있고 더 이상 권위 없는 권위에 속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트로피의 무게는 금속의 무게가 아니라 대중이 인정하는 공감의 무게에서 나옵니다. 방송사들이 이 본질을 잊고 계속해서 계산기만 두드린다면 머지않아 그들만의 리그, 아무도 보지 않는 그들만의 잔치로 전락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그렇게 되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오늘 밤 만약 TV에서 화려한 시상식 장면이 스쳐 지나간다면 한 번쯤은 그 뒤에 숨겨진 경제학을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화려한 조명 아래 감춰진 그림자를 볼 수 있다면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 더 날카로워질 테니까요. 물론 너무 분석만 하지 마세요. 가끔은 그냥 좋아하는 스타가 예쁜 옷 입고 나와서 웃는 거 보는 맛, 그게 또 사는 재미 아니겠습니까?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